오늘 주제도 역시나 정말 피와 땀이 느껴지는 네. 고민의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뭐 저도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네, 항상 이렇게 공부하고 또 찾다 보면 또 저도 성장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혹시 두 분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검색하시면서 주식 투자 이렇게 검색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항상 그 메인에 뉴스 뜨잖아요. 네. 거의 매일 하루에 일 기사는 보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렇죠. 네. 금융증권 코너가 요즘은 마련되어 많이 있어서 네, 네, 관련 그렇습니다. 이슈들이 늘 좀 업데이트 되더라고요. 이렇게 뉴스를 먼저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식 투자라고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시면 네. 대한민국에서 현존하고 있는 수많은 주식과 관련된 회사들이 어. 쭉 이렇게 광고 맞아. 파워링크를 좀 올려놓은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사이사이에 보면은 사이사이. 우리 쪽에 오면은 주식 승산이 높다. 그리고 타이밍을 알려준다. 이런 얘기들로 많이 광고를 하는 걸 보고 있는데, 이런 컨셉이 바로 리딩방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리딩방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뉴스에도 많이 등장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면서, 작년에는 특별히 이제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높아서 맞아요. 동학 개미 운동까지 맞아요. 등장을 했습니다.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쌀 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대규모 주식 매수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뛰어들었고요.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도세가 맞물려서 새로운 국면을 빚어내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주식 안 사면 바보라는 인식까지 생겨났고요. 낮았을 때 사야 된다는 게 이제 일반화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까지도 주식 투자를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광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런 흐름을 놓치고 소외되는데 불안을 느끼는 일종의 고립 공포감이라고 하는 포모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으니까, 요즘 뭐 주린이들 많이 쌈짓돈 털어가지고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돈 버는 사람이 있다는 건 좋긴 하지만 이게 좀 명과 암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항상 그렇습니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뭐 이런 주식 열풍이 뭐 우리가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공부하고 투자하면 큰 문제가 없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수요와 공급,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공부하지 않고 투자에 뛰어들거나 어떤 대책 없이 이거를 이제 투자가 아닌 투기의 하나의 컨셉으로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 마음을 건드리는 이런 업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바로 유사 투자자문 업체가 화랑입니다. 예, 그래서 업체들 대거 유입된 주린이들이 또 길을 잃기도 하고요. 한복판에 서 있자 뭐 이 주린이들을 이제 유혹하는 문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잘 몰라도 주식할 수 있다. 뭐 그렇죠. 다 알려준다. 그다음에 수익이 보장된 주식. 우리 방송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잖아요. 같은 투자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수익이 보장된다, 다 알려준다, 그다음에 잘 몰라도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기피해야 될 그런 키워드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딩, 말도 좀 그럴싸하지 않아요? 네. 좀 뭔가 유혹하기 좋은 단어 같은데, 이렇게 리딩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리딩방에서는 불법이 좀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리딩방의 진실 혹은 거짓, 이렇게 주제를 달아 보았습니다. 맞아요. 요즘 이 주식 리딩방, 뭐 코인 리딩방 피해가 좀 크다, 이런 뉴스를 정말 많이 접하거든요. 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고 좀 읽을게요. 이거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된 유사 투자자문업 피해 건수가요, 3년 새에 무려 17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소비자원에 신고된 유사 투자자문업 피해 건수는 2016년도에 768건, 2017년도에 1,855건, 2018년도에 7,625건, 그리고 2019년도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만 하더라도 13,181건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액도요, 2016년 4억 7,830만 원에서 2019년도에 22배 나는 106억 3,865만 원으로 늘었다고 하니까, 리딩방에 들어갔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한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 증감률도 눈에 띄게 같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자들의 구제 신청 건수도요, 2019년에 3,237건으로 2017년 475건에 비해서
무척 크게 증가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야, 피해 건수가 3년 새 무려 17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주로 좀 어떤 피해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도움을 요청한 5,333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장 큰 피해 유형이 바로 계약 해지 과정에서 이거를 리딩방에 들어갔다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 리딩을 해줄 거 아니에요.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이런 거를 해주는데 요 타이밍을 언제 정도 맞추면 된다고 보세요, 두 분은? 한번 그냥 제가 만약에 리딩을 했어요. 오늘 이거 사라. 오늘 한국은퇴설계연구소 주식을 사라. 만약에 상장이 돼 있다고 치고요. 사라. 리딩을 한다면 어느 정도 타이밍이면 두 분이 일하시는데도 별로 큰 지장 없이 사고 팔고를 할 수 있을까요? 손에 모바일이 하나 있다가 한 전제 조건 하에서. 저는 듣는 순간 바로. 그래요? 또 파는 것도 제가 알려주면 바로. 바로. 그래요? 네. 뉴스 하다가도 바로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 잠깐 쉬는 시간은 항상 쉬는 있지 시간에? 않을까요? 네. 여기 어떠실 것 같아요, 조세현 아나운서께서는? 저도 그 소식을 접하고 제가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 순간 하지 예,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리딩방을 제가 맹신한다는 조건 맹신한 하에. 조건하에 그게 한 10분, 20분? 그렇죠. 방송을 네, 네. 너무 길게 하지 않는 한도 네. 내에서. 근데 여기 리딩방에서 막 30초, 1분에 한 번씩 정보를 주고 지금 사야 됩니다. 지금 팔아야 됩니다. 늦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그러게요.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약 해지해야겠다. 그리고 수익률은 두 번째 치고 돈도 아깝다. 그런 계약 해지와 관련된 게 지금 전체 도움을 요청한 건수에서 95.9% 거의 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보면 환급 거부 지연. 내가 해지하겠다 그러면 환급해주고 해야 되는데 거부하고 지연하는 게 거의 반 48.4%로 많았고요. 네. 위약금을 또 과다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고 부가 서비스 불이행 이것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리딩방 업체가 영업 과정에서 전액 환불을 약속하고 있지만 사실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이 피해의 큰 사례가 되고 있다. 내가 이제 그런 이제 피해가 돼가지고 이거 그냥 계약 해지할래요라고 하면 요구했던 이제 돈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바로 숨겨졌던 이빨을 드러내는 그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거 중간에 해지하시면 저희가 전액 환불해 드릴게요라고 하고는 막상 해지를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 위약금 주셔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가입금이라고 하나요? 네. 리딩방에 이제 가입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액수가 크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좀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돈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그런 돈들 정말 아깝죠. 수익률은 두 번째 치고 내가 들어간 돈도 좀 찾아야 되는데 맞아요. 찾지를 못하고 그렇게 안 주고 없어지고 연락도 안 받고 그다음에 내가 찾으려고 하면 실컷 해봐라 되나 지금 우리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린이들 특히 잘 모르고 들어갔던 분들이 큰 피해를 보고 마음도 속상해하고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리딩방을 이제 주로 그걸 쓰는 분들은 내가 더 경각심을 가지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좀 피해 유형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리딩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우리 사기도 한번 했었고요. 사기가 뭐라고 했죠? 그 신뢰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두 분께 신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한 5년간. 그래서 두 분 아나운서가 돈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권대용 대표님께 다 물어보고 다 해야겠다라는 신뢰가 쌓여 있었어요. 그럼 내가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하면은 이거 샀다가 저거 팔았다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바로 리딩인데 네. 그 리딩에 대한 타이밍을 주고 그 타이밍에 맞게끔 이제 내가 주식에 대한 매도 타이밍을 이렇게 줘가지고 수익률을 올리겠다는 게 이제 리딩방인데 근데 이게 지금 사실 피해 유형이 생겨나는 게 갑자기 컨텐츠 제공을 빌미로 이제 삼는 경우가 있고요. 갑자기 서비스 정가를 예를 들어 이거 무척 쌉니다. 2,400만 원짜리인데 특별히 24만 원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환불하려고 보니까 서비스 정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네. 뒤늦게 유료와 무료 기간을 또 이렇게 오픈하는 경우도 있고요. 환불 문의를 회피하거나 그리고 가장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방적으로 전자기기를 먼저 전달해버리고 그 값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제공을 빌미로 삼는 경우 이건 좀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분이 지난해 10월 달쯤에 회비 250만 원 현금 결제하고 리딩방에 들어갔어요. 대부분 현금 결제 많이 하고요. 카드도 결제를 많이 합니다만 저녁 시간이었던 터라 다음 날인 20일부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이 끝났으니까 다음 날부터 이제 서비스를 이제 제공받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날 밤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바로 아침에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더니 업체 측에서 2일간 이용료를 차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 뿐만 아니라 주식 매매 교육 자료가 담긴 200만 원 상당의 VOD가 이미 네가 회원가입을 하면서 제공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해당 가격을 추가로 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 48만 6,301원을 돌려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낸 돈은 250만 원인데 네. 한 50만 원이 안 되는 돈만 돌려받고 200만 원은 2일 만에 다 차감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요청을 받은 사례입니다. 와, 하루 만에 200만 원 사라졌어요. 이게 뭐야? 네. 약간 진짜 무슨 이야기 억울할 듣는 수밖에 거야? 없네. 네. 와, 그런 와. 상황. 저희가 첫 번째 유형 받고 두 번째는 갑자기 서비스 정가를 제시하는 경우, 이건 어떤 건가요? 어떤 분은 또 그 리딩방에 리딩을 조건으로 해서 300만 원 지불을 한 거예요. 계약 당시 업체는 200만 원짜리 VIP 서비스를 월 25만 원에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하겠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한 달 만에 수백만 원의 손실을 보고 환불을 요구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손실이 나니까. 그러나 업체는 회원님이 가입한 상품의 원가가 원래 2,400만 원짜리다. 환불 시 정가를 기준으로 한 달 이용료 200만 원을 공제한다. 그래서 위약금 10% 추가 제외한 소액만 돌려줄 수 있다. 그래서 이분도 거의 돌려받는 돈 없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제 계약을 할 때 이게 월 200만 원짜리 서비스를 25만 원에 하니까 이제 해약을 할 시에는 원래 금액대로 좀 공지를 그렇죠. 하겠다 이렇게 네.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신뢰를 하다 보니까 큰 글자 그리고 읽기 좋은 글자 그리고 내가 투자를 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막 보험 같은 것은 이런 거는 내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혹시 내가 죽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안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상상 때문에 약관을 막 꼼꼼히 읽어보시는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투자하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다 보니까 좋고 내 귀에 들려서 예쁜 말들만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글씨들을 읽지 않는 거죠. 아이고. 첫 번째 피해 사례에서 보면 우리는 너희한테 우리 투자 기법이 담긴 VOD를 미리 제공을 한다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읽지 않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할인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적어 넣었는데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읽지 않았다고 잘못이 아니라 또 교묘하게 또 이 계약서에 숨겨놓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큰 피해를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를 발생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은 보험도 사실 이런 작은 글씨라도 중요한 거 고지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럼요. 좀 그런 법에 허점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 뒤늦게 유료, 무료 기간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어떤 분은 1년에 330만 원 주고 VIP 방에 가입을 한 거예요. 이것도 일반 방이 있고요, VIP 방이 있고요, 로얄 방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그레이드가 높아서 내가 정확한 타이밍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는 데가 있는데 2달 사용 후에 중도 해지를 요청했어요, 이분도. 근데 업체는 1년짜리 상품이 본인이 가입한 1년짜리 상품이 유료 1개월에 무료 11개월이다. 그래서 유료 1개월을 이미 썼기 때문에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경우입니다. 2달 사용했으니까 이미 유료 서비스 제공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환불 금액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분은 한 달 좀 넘는 기간에 330만 원을 다 쓴 경우가 생기게 된 거죠. 정말 좀 각양각색이네요. 네. 사실 이게 사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사기의 일부분인데 음. 정말 예술적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환불 문의를 회피하거나 잠적하는 경우 뭐 이런 건 좀 흔하죠. 예. 네. 어떤 분도 한 400만 원 주고 또 이렇게 제가 지금 가격대를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까? 250, VIP는 뭐 한 300만 원대, 그다음에 지금 400만 원대 리딩방에 가입한 지 2주째 되는 날 환불을 요구했는데 업체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해왔고요. 10% 위약금과 사용료를 하루하루 차감한 사용료를 낼 테니까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거듭 요청을 했어요. 근데 업체는 다시 전화 줄게라고 얘기하고서 전화 받지 않고 메시지도 차단하고 그래서 그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야, 니네 이런 식으로 할 거냐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모든 수를 다 써봐야 소용없다. 우리는 이미 승수한 전력도 있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계약서에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면 네가 지금 이러는 거 헛수고다. 이런 메시지만 받았다라는 아주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 들을수록 막막해지는 네, 그런 사례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방적으로 좀 전자기기를 전달하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약간 강매 아닌가요? 그렇죠. 그 어떤 분은 이제 해지를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그 가입하고 이틀째 만에 소포가 왔는데 소포라고 하기 요즘에는 택배라고 하죠. 택배가 왔는데 태블릿 PC가 한 대 들어있는 거예요. 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그게 우리가 주식 매수 매도 타임을 알려줄 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태블릿이다. 너무 기분 좋잖아요. 주식도 하고 태블릿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런데 이게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자 환불을 요구했는데 네가 계산한 전체 금액 중에 대부분이 이 태블릿 PC 값이다라고 얘기해서 더 돌려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거 환불할 때 돌려줘라. 이미 포장지를 뜯은 상태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무슨 일입니까? 진짜 뭐 당한 분들은 이게 뭐 몇백만 원이라는 게 뭐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거의 한 달 월급 수준인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당하면 정말 잠도 안 오고 속도 많이 상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피해 사례가 3년 사이 17배나 늘었다고 하니까 더더 심각한 것 같은데 요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딩방 광고를 정말 많이 접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광고가 떠 있으면 당연히 피해자들이 댓글도 달고 여러 가지 막 피해 사례도 거기다가 올려놓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업체 관계자들이 이것들 또 스크린 해가지고 게시 중단 신고를 해버려요. 그러다 아이고. 보니까 이쪽 포털 사이트나 이런 쪽에서는 관련 당사자가 기타 권리 침해를 사유로 게시 중단을 요청했으므로 이미 삭제될 예정이다라는 이제 메시지만 받으면서 더욱더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입니다. 이게 리딩방 검색하면 대부분 광고글만 나오는 경우도 이거예요. 피해 사례를 이 방송 아니면 또 들을 수가 없는 이유도 아마 그런 거예요. 이제 피해 사례를 올려놓고 무언가 좀 이렇게 내가 저쪽 피해 당했으니까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이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를 사더라도 중요한 거는 그 산 사람들의 후기 같은 것들 정말 중요한데 이 억울함을 호소한 이런 글들을 임의로 삭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리딩방은 이건 나쁜 사례는 없고 좋은 사례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 해서 웬 이상한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피해 사례를 우리가 소비자 보호원 같은 데서 확인해 보면 엄청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고 앞으로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경각심을 깨우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 리딩방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불법은 아닙니다. 네, 불법은 그러니까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진짜 전문가가 있는지 또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를 가려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투자 자문 받는 건 좀 필요한 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사기를 안 당하려면 피해 없으려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리딩방, 투자 자문 이러니까 자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왠지 전문가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요 최소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인지 아닌지를 우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가 있어요. 파인해서 확인해보고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임을 인지해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 당장 뭐 등록이다 미등록이다 이걸로 이 회사가 정말 괜찮은 리딩방인지를 알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좀 피해자를 당장 양산하는 리딩방에 대해서 어떤 조치들을 좀 취할 수는 없는 걸까요? 이게 규정은 마련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양성화시키려고 이렇게 한 거고 우리가 이제 등록제가 있고요. 네. 신고제가 있어요. 네. 이거는 리딩방은 신고제 하에 있어요.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내가 서류 작성을 예쁘게 꾸미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사업자 등록증만 정확하게 있으면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이 리딩방을 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고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이게 그 투자자문 업체에 적용되는 이제 등록제가 투자 자문업에 적용되는 등록제랑 비교해 보면 신고제 규제 기준은 매우 느슨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제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소비자가 먼저 깨닫고 내 돈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이런 부분들 오히려 두 눈 크게 뜨고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뭐 주린이 피해도 상당하고요.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좀 관련해서 대책을 생각하진 않는지 궁금한데요. 금융당국에서도 사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음성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양성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고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이제 봤을 때 투자 자문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자문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들이 좀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이제 성공 사례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막 어느 방송에 나왔다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또 신뢰감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당장 이 리딩방 관련해서 저희가 좋은 사례는 거의 접하기가 어렵고, 네. 그러니까 뭐 피해본 사례들을 대부분 좀 접하게 되잖아요. 네. 근본적인 원인을 좀 파악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게 오늘 우리 소비자 위주로 제가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이 신고제라는 어정쩡한 제도를 빨리 좀 걷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금융업은 규제가 굉장히 심한 영역이잖아요. 아까 우리 보험 얘기 잠깐 하셨는데 보험도요. 처음에는 소비자들이 작은 글씨 못 읽어가지고 나중에 보험금 지급받을 때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쇼호스트들도 보험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보험 설계사 시험을 보게 되어 있을 정도로 금융당국에서 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한 그 결과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도 이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요. 이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뇌관처럼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요가 있으면 반드시 공급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급을 이렇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좋은 곳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주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꾸 음성적으로 하고 있거나 사기 그리고 이렇게 환불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회피하는 이런 사례들로 소비자들을 자꾸 기만하고 어려워진다면 이 신고제는 사실 걷어내야 될 하나의 정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선 개개인이 더 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의 좀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네.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근데 투자 자문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좀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금융회사 등의 투자 자문업은 불법입니다. 일단은 비제도권 금융회사 등에서 하는 이제 주식을 사라 팔아라 이런 타이밍을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 외에 일대 다로 또 이야기하는 것도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유사 투자 자문업과 관련된 이런 키워드만 좀 검색하시더라도 내가 지금 소속돼 있어 내가 돈을 내고 정보를 받는 곳이 정확한 곳인가 아닌가를 내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기사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만약에 투자를 하시기로 마음을 먹고 어떤 투자 자문회사에 내가 리딩방에 들어갔다 하신다면 투자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아무리 좋은 회사랑 계약했다 하더라도 매매 내역을 수시로 좀 확인하시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놓고 기다리는 거라고 그리고 배당받는 거라고 우리가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 해서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그 전에 탐욕을 좀 줄이고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와 공부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욕은 금물입니다. 일하고 노동했던 그 돈들을 열심히 내가 투자 수익률로 얻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